몇 번? 591에 2번. 592번. 유진이 되는 거지? 예. 592번 또. 아무나 해도 돼. 581번. 581번. 1번? 581번. 또. 598번 2번. 598번. 598번. 1번. 1번 또. 안 돼요. 598번 2번. 598번 또. 601번 2번. 601번 2번. 또. 614번. 614번. 618번. 614번. 618번. 620. 620? 딱 20? 또. 그 다음 없나요? 그 추가해 주신 거는 하나 있는데. 그건 먼저 하고. 자, 앞쪽에 276페이지에 58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 2교시에는 3개, 3교시에는 4개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1교시 2개, 2교시 3개, 3교시에 4개. 의 강좌를 개설해놓고, 자, 과거 수업으로 고르게 한다고.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 2개를 선택하여 수강하려고 할 때 그 방법에 설거라. 단 한 교시에는 1개의 강좌만 수강할 수 있다. 맞니?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한 교시는 하나씩만 할 수 있는데 몇 개를 수강한다고? 2개를 선택한대. 총 9개 중.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이 2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교시에 있는 녀석은 2개를 선택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럼 일단 기준은 뭘 나눠야 된다? 몇 교시에,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 몇 교시에 강좌를 선택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겠지, 그지? 그걸 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1교시, 2교시 해서 하나씩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2교시, 3교시, 그 다음에 1교시, 3교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지?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고. 이것도 한꺼번에 풀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개설된 강좌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고. 이해되니? 이걸 가지고 자, 첫 번째 1교시, 2교시에 선택된 1교시, 2교시를 선택할 때는 1교시에서 1개, 2교시에서 1개밖에 선택을 못하겠지. 그럼 목은 2 곱하기 4 여섯 번째 2교시, 3교시를 하나씩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4 여덟 번째 1교시, 3교시는 2 곱하기 4 여덟 번째 그래서 얘들 다 더 하셔야겠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26가지. 이해되니?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꺼번에 한 방에 곱이나 피나 치 이런 거 써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 591번. 아니 2번입니다. 도현이 1번은 됐어? 예. 자, 얘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 XYZ가 의미 아닌 정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수를. 이해되니? 의미 아닌 정수면 자연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야 된다? 0도 포함된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조금 이거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자, 나중에 니들이 선택 과목 중에 확률 통계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이것도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한 번에 풀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배우니까 카운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뭘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다?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게 뭐다? x는? 그지? 그럼 x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0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얘는 x는 0부터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어차피 5x가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3까지 가면 구한다고 하죠. 해봐요. 이해돼? 0, 1, 2, 3 나눠서 보죠. 자, x가 0일 때 y가 얼마부터? y가 0부터 시작하면 그때 z는 얼마다? 6이요. 6. 네. y가 1이면 z는 얼마다? 3분의 16이지. 3분의 16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불가능. 이러면 빼야 돼. 결국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호성을 이용하면 x가 0이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느냐? x가 0이면 2y 플러스 3z가 얼마? 18일 때가 되는 겁니까? y는 z를 기준으로 잡는데 여기 봐봐. 2y는 무조건 짝수거든? 그럼 3z도 뭐 해야 된다? 짝수야. 짝수가 18, 짝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3은 홀수니까 z는 무조건 짝수. 그럼 z는 짝수 안 들어간다는 거야. y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니 z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z도 뭐만? 짝수만 선택해야겠지. 2y가 짝수니까. 이해돼? 여기 이해되냐? 네. 그래. 뭐 z를 먼저 잡아도 되고 y를 먼저 잡아도 돼요. z는 얼마? 짝수. 0을 포함한 짝수예요. 0이면 y는 9. z가 2면 y는 6이니까 12. y는 6. z가 3이면 y는 9니까 9. 3 안 되죠. 4면 12니까 6이니까 3. z가 5면 어떻게 된다? z가 5 안 되지. 6이면 6, 3, 18. z가 6이면 얼마다? y는 0. 0도 포함되니까. 몇 상? z가 0일 때 0,9,0, 0,6,2, 0,3,4, 0,6. 그래서 몇 개? 4개. 4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 z, x가 1일 때. x가 1이면 2y 플러스 3z가 얼마나 된다? 13. 14. 맞니? 그럼 이거는 짝수에다가 뭘 더해서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홀수야겠지, 그지? 그럼 z는 짝수가 아닌 수만 선택하면 돼. z가 1, z가 3, z가 5. 이런 식으로. z 6까지밖에 못 가는 거지. z 5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3까지밖에 안 돼. 그럼 그때 y는 얼마나? z가 1이면 y는 5. z가 3이면 9니까 y는 2. 두 개.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세 번째, z가 x가 2일 때 x가 2면 12니까 8. 2y 플러스 3y는 8. 그럼 이게 또 짝수니까 z는 짝수일 수밖에 없지, 이제. 기호성을 이용하면 일일이 다 하나씩 안 세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z가 0일 때, z가 2일 때까지밖에 안 되지. z가 4면 넘어가니까. 이때 y는 z가 0이면 y는 얼마? 4. z가 2면 y는 1. 그래서 또 2개. 마지막으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2y 더하기 z는 3z는 얼마가 된다? 3, 5, 15, 3이네. 2y 플러스 3z. 3. 그럼 얘 또 홀수니까. z가 홀수니까 z도 홀수일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z는 1 밖에 안 됩니다. 2면 넘어가니까. z가 1이면 y는 얼마? 0. 3개. 그래서 얘들 다 더해야 돼요.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9. 이해되니? 예. 얘도 직접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하시면 중복조합을 배울 텐데, 자,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내신에서는 나중에 뭐 수능을 볼 친구들은 선택을 해서 이제 골라서 보면 되겠지만, 요즘 추세는 내신은 확통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나 문과나 일단 확통은 깔아서 해버리고, 웬만한 학교들이, 물론 아닌 학교도 있지만 2학년 때 확통 끝내고 3학년 때 기하나 미적분 선택해서 하고, 아니면 남자 쪽 같은 경우는 3개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 다 해봐요. 미적분은 기본이야. 무조건 하고, 아니면 이제 미적분은 기본이고 확통 미적분을 하든지 기하 미적분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최소 선택 과목이지만 최소 2개 이상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확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되니? 됐고. 지금 다시. 되니? 예. 저 교현이 어디 못 푼 거지 근데 이 문제를?
영이 의미 아닌 정수 못 봤구나. 네. 자연수라는 말과 의미 아닌 정수라는 말 잘 봐야 되거든요. 0을 포함할 수 있는 0이냐. 그럼 짝수를 따질 때는 0도 포함해야 돼요. 0이 포함되면. 0도 짝수의 0. 자, 598번 보면 284페이지. 자, 색칠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색이 있을 때 이 4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하려고 한다. 그지? 5개의 구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이 5개의 구역. 이게 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인접한 영역만 제대로 보셔.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이라고 하죠.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한다고? 4가지 색만 이용한다고. 4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자, 구역이 구별되려면 이웃하는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이 그 말이랑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지 뭐. 맞니? 네. 그럼 한 구역씩 하나씩 칠해본다고. 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구역을 선택한다?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은 구역 어딥니까? B는 그러니까 B를 써. 순서 B, A, C, D, E 뭐 이렇게 칠했던 됐니? 저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네. 4개. A 칠하는 건? 3개. 3개. C에 칠하는 건? 3개. C는 B에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 거야. 그치? A는 같은 색을 칠할 때 다른 색을 칠할 상관없으니까 3개. D에는 B, C 서로 다른 거. B, C는 다를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럼 D는 무조건 B, C랑 다 다른 거 있어야 되니까 2개. E는 C랑 같은 걸 칠해야 되고 다른 걸 칠해야 되고. B, D만 다른 색. E는 A랑 안 붙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몇 개? 36. 4, 6, 4, 24, 143. 142가 아니겠죠? 144개. 그럼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왜? 대칭형이 아니지, 그지? 얘는, 뭐 회전이나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해되니? 왜 못 풀었지, 이걸? 어느 부분을 못 불렀는지 그게 중요해. 그걸 네가 이해해야 된다. 내가 여기를 이해 못했구나, 여기를 놓쳤구나. 이걸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디를 놓치고 있는 거야? 4가지 색 이하라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게 왜 이 4가지 색 이하는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한다고 해도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같은 색, 여기 같은 색, 여기 다른 색 하면 총 3가지만 가지고도 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이해되니? 이걸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금 얘를 풀 때 그렇게 구분해서 풀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칠할 때 필요한 색깔의 수는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최소 몇 개부터 최대 몇 개까지? 3개. 최소 2개부터. 무슨 최소 3개. 그지? 얘를 인접한 영역은 구별할 수 있도록 칠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색은 필요하다. 그거부터 최대 4개까지 있으니까 최대 4개까지 이용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역을 같은 색을 칠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4개를 다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 본 것도 마찬가지야. 그 특강 익힌 9번 있지, 그지? 5개의 색을 이용해서 칠했는데 같은 색을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으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하면 BE의 같은 색 칠하고 CE의 같은 색, BD의 같은 색, 그리고 A의 다른 색 이렇게 칠하면 3개만 가지고 칠하는 거야. 필요한 그 색깔의 종류는. 이해되니?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돼?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그러면 중복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색깔의 수는 4개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념 이해되니?
같은 내용입니다. 자, 2번도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6개의 섬이 다음과 같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흰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 각각 2개씩 총 6개가 있을 때 이 6개의 깃발을 섬에 1개씩 세워보자 한다. 다리로 연결된 이웃한 두 섬에는 같은 색의 깃발을 세우지 않는다고 할 때 깃발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지? 흰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2개씩 이 깃발이 있을 때 이 깃발을 이 6개의 섬에 꽂을 거야. 근데 꽂는 조건이 뭐냐? 규칙이 연결된 섬, 다리로 연결된 섬에는 무슨 뭐한다? 같은 색을 세우지 않는다. 이해하니? 그거 한다. 그럼 다리로 연결된 지점에는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보면 가장 다리가 많이 연결된 섬 어디입니까? 요거. 맞네. 여기 시작해보자. 여기 1번. 그 다음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좀 1번부터. 자, 1번의 세울 수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우리 세 종류 중에 하나씩. 맞네. 그 다음. 그럼 1번에 세 종류 중에 예를 들어서 흰색을 세웠다. 그제? 그러면 4번과 5번에는, 그러니까 1번에 얘를 세우면 2번에는 무조건 못 세워요. 얘를 세우면 1번에 세운 깃발과는 같은 색깔의 깃발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몇 개밖에 없다? 2개. 맞네? 여기라서 뭐 이건 상관이 없거든? 뭘 먼저 세워? 1, 2, 3, 4, 5. 그럼 3번에 실을 수 있는 거야. 3번에는 어떻게? 2번에 세운 거 못 세우니까, 그치? 몇 개? 얘랑 같은 색을 칠을, 얘랑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치? 같은 색 해도 되니까 몇 개? 또 2개. 쟤네들이 3번에 하나밖에 못 쓰고 싶은데. 왜? 그러면 다른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색칠하기만 다른 게 뭐냐면 개수가 정해져 있다. 같은 깃발, 이 색깔로 보면 같은 색은 2번까지밖에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섬에 이어진 걸 보면 얘는 지금 요 둘은 연결되어 있는데 얘들은 연결 안 되어 있고 얘도 연결 안 되고 얘도 연결 안 되어 있다. 얘는 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 얘는 자 1번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지? 5번과 6번에 자 2번에만 예를 들어서 자 연결된 2번을 보죠. 2번에는 1번 빼고 나머지 2개를 쓰려 수 있겠지, 그지? 맞니? 예를 들게 여기에 화이트, 여기에 옐로우를 칠했다면 그 다음은 3번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3번에 칠할 수 있는 건 옐로우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화이트를 칠했다면 이제 화이트는 끝났어. 맞니? 근데 어차피 여기에 화이트를 칠하면 여기와 여기는 화이트 칠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얘를 먼저 보자. 2개 다 연결돼. 1번, 2번 하고 3번을 여기로 보자. 여기가 3번. 왜? 1번, 2번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1번에 화이트, 2번에 옐로우 칠하면 3번에는 무조건 자동 결정입니다. 그치? 3개가 연결된 섬이면 이 3개는 다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블루라고. 그럼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면 1번, 2번에 3번은 무조건 자동 결정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온 거. 얘는 그럼 이렇게 세워버리면 지금 서로 다른 색의 깃발을 하나씩 다 사용했다고. 그럼 남은 3개, 요 세 종류에는 4, 5, 6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남은 한 종류씩 세 종류가 하나씩 다 남아있지, 그지? 그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남은 거, 지금. 여기는 뭐가 못 들어간다? 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가 못 들어간다? 화이트가 못 들어가지, 그지? 옐로우가 못 들어가니까 화이트나 블루. 근데 여기는 뭐가 못 들어간다? 화이트가 못 들어가니까 옐로우나 블루. 여기도 화이트가 못 들어간다. 그럼 화이트는 결국 어디 들어가요? 4번에는 화이트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이해되니? 왜냐면 1번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에 칠하지 않은 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5번과 6번은 결국 1번과만 얘와 얘랑만 이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2개의 깃발을 여기 다 세울 수 있는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되니? 그럼 12가지. 자, 이건 별표 신방계. 이건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 개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을 비교하라고 이게 같은 하나의 큰 문제로 나온 거라. 1번은, 자, 앞에 봐. 자,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저 섬에다가 색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되니? 세 가지 종류의 색을 칠하는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얘도 네 가지 색을 칠하는데, 네 가지 색을 몇 번씩 겹치게, 한 가지 색이 몇 번 겹치게 색칠하든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겹치는 색깔은 몇 번까지만? 두 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횟수가 제한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좀 더 까다롭죠. 이건 생각을 해야 된다. 남은 개수들을. 이해되니? 됐고. 저거 됩니까? 다음이 601번입니다. 601번이 2번. K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이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자신의 소개서를 가져갑니다. 아니, 자, 이것도 부분적인 교란 수준입니다. 결국 A, B, C, D 이 같은 학교, 같은 과에 K대 학생부 종합 수시에 지원한 니네 반에서 5명 지원했다고. 그래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면접 준비를 한다고. 모의 면접을 해본다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자소서 뿌려놓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가져갈 때 어떻게? 한 명만 자기 자신의 자소서를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자기 게 아닌 게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지. 그지? 이해되니? 부분적인 교란 수준입니다. 부분적인 교란 수준. 5명이 모두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가면 전체가 다 교란 수준이지만 교란 수준 기억나? 그지? 얘는 한 명은 자기 걸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봐. 기준은, 자, 그러면 이 5명 중에 한 명, 어떤 한 명은 자기 자신 걸 가져가야 되지, 그지? 그럼 그걸 먼저 골라보자고. 그 녀석을 먼저 선택해보자고. A, B, C, D 중에서 자기 자신의 자소서를 가져갈 한 명을 먼저 골라보자고. 고르는 방법은? 자기 거 가져가는 한 명을 고르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자, 예를 들게, 이 중에 A가 자기 걸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B, C, D, E는 B, C, D, E께 남아있겠지, 그지? 그럼 그 B, C, D, E 4명은 남은 4개의 자소서 중에 자기 거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남은 4명이 자기 거 아닌 것을 가져간다. 해수, 구함수. 그럼 4명이 4개 자기 자식, 4개 중에서 자기 자식 걸 안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4개짜리 교란수량이라는 거 있잖아. 그지? 또 교란수량을 D라고 쓰거든. 그리고 D4를 구하는 거야. D4. 교란수. 4개짜리 교란수. 맞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는 뭘 그려야 돼? 수용도를 그려야 된다 그랬지, 그지? 이 교과 과정에서는 수용도 그리는데 내가 공식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나니? 기억나? 교란수량. 이거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 공식 하나 외우라고 그랬지. n개짜리 교란수량 개수 fn은 원래 이걸 f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란수를 나타내는 것은 d입니다. dn은 n-1 곱하기 d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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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dn-1 이거 되는 거죠.
좀 외우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제 결국 이 공식을 이용해서 D4를 구하려면 처음부터 D4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D0, D1, D2, D3, D4 이런 거 구해야 되겠죠, 그지? D1부터 D2, D3, D4 맞니?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했잖아. D5 내가 뭐 어떡하지? D4, 5까지 외우라고 했죠. 그럼 D4는 얼마다? 그럼 D5가 44. 얘는 그래서 답은 5개, 1개, 그러니까 A가 자기 자신을 가져갈 때도 9개, B가 자기 자신을 가져갈 때도 나머지가 안 가져갈 게 5개. 그래서 5까지 45개. 부분적인 교란 수준. 이해되니? 그럼 두 사람만 자기 걸 가져간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이 공식으로는 교란순열, 부분적인 교란순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문제를 살짝 바꿀게. 모의고사 나온 겁니다. A, B, C, D, E 5명이 서로의 자소서를 꺼내놓고 다시 가져갈 때, 잘 들어. A가 B의 자소서를 가져갔을 때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가 B 거를 가져갔을 때 나머지 4명이 자기 자신의 자소서를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A가 자기 자신 걸 가져간 게 아니라 A도 다른 걸 가져갔다고. B 걸 가져갔다는 거지. A는 이미 가져간 게 정해져 있어. 5가지가 안 나온다고 A가 가져갈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A는 당연히 B 걸 가져갔으니 남은 B, C, D, E가 남은 자소서가 뭐냐면 A, C, D, E가 남은 거라고. B, C, D, E가 A, C, D, E를 가져갈 때 자기 자신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지, 그지? 이건 뭐를 구할 수 없다. 얘를 구할 수 없다고. B는 남아있는데 B 자소서는 없거든, 실제로. 그리고 A는 없는데 A 자소서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얘들 완벽한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뭘 그릴 수밖에 없다. 수형도를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니? 얘는 왜 부분적인 교란 순열을 가능했느냐? A가 자기 자식을 먼저 가져갔으니까 남은 4명도 남은 4개 남은 자소서는 다 그 4명의 자소서만 똑같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4개짜리 교란 순열을 바로 구합니다. 이해되니? 단 자기 걸 가져가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보여준다. 이해되지? 얼마든지 변형해서 갈 수 있다. 수형들을 그려야 될 건 그리시고 안 그려도 되는 것들은 바로 풀어줍니다. 주어되니 저건 하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외워. 어차피 5개 이상 안 나와. 그런 순간. 자, 그 다음은 뒤에 연습 문제 61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로는 스위치를 여닫음에 따라 A와 B 사이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다. A, B 사이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자, 이건 뭐 물리, 전자기하학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자기하학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하죠.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다고. 자,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A와 B 사이에 전기가 흐르려면 어떻게? 여기 스몰 A, B, C, D, E 5개의 스위치가 어떻게 닫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건 뭐죠? 자, 일단 예를 보면 뭐 직렬, 병렬 뭐 이런 개념인데 뭐 그것까지 잘 몰라도 일단 결국 A가 A의 B까지 흐르려면 길이 이 위쪽으로 쭉 흘러서 가는 게 이거 아래쪽으로 흘러서 가는 게 있지, 그지? 이해되니? 그걸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위쪽으로 흐르는 경우. 이 위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3개가 다 모여야 돼. 무조건 다 닫혀 있어야 되지, 그지? 이해되니? 얘 3개는 무조건 다 닫혀 있어야 되니까 A의 경우는 A, B, C, D, E는 스위치거든? 스위치, 하나의 스위치당 가능한 경우의 수는 닫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윗길로 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윗길이 통하려면 A, B, C는 전부 닫혀 있어야 되니까 닫혀 있을 경우가 A 한 가지, B 한 가지, C 한 가지. 맞니? 그 다음은
D와 E는 어떻게 된다? D는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돼. 어차피 이쪽으로 통한 얘가 다 닫혀 있으면 이게 다 연결될 거니까. 이해되니? 그다음 E도 닫혀 있어도 되고 열려 있어도 돼. 경우의 수가 있다. 개념 이해되니? 몇 개? 4개. 그다음 두 번째는 아랫길을 통할 때. 맞니? 아랫길을 통할 때는 어떻게 돼? 아랫길을 통할 때는 D와 E는 무조건 닫혀 있어야 되지, 그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A, B, C는 이때는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두 개. 개념 이해돼? 8가지. 그러면 윗길로 통하든지 아랫길로 통하든지니까 두 개를 더해서 답은 10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12가 아니라는 거지. 푼 사람들이 이렇게 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가 통하려면 일단 윗길 쭉 연결되든지 아랫길 둘 중에 하나는 연결돼야 돼. 맞네. 윗길이 연결될 때, 아랫길이 연결될 때, 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윗길이 연결됐을 때 얘가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열려있든 닫혀있든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없거든. 얘는 다 닫혀있어야 돼.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 얘는 다 닫혀있고 D와 E도 닫혀있는 경우, 즉 5개의 스위치가 다 닫혀있는 경우가 들어있다고. 윗길과 아랫길이 다 닫혀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 한 가지, 위아래가 다 닫혀있는 그 한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 이해되니? 해서 11가지가 이거 많이 놓칩니다. 자, 합법칙, 고법칙이라고 하면은 2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면 고법칙인데 곱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단순해. 근데 합할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경우의 수 구하려면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더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뭘 한번 빼줘야 된다?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제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겹치는 횟수만. 이해되니? 좋은 생각해야 돼요. 11가지가 다. 민영아 이해되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풀어보는데 자, 쉬는 시간에 할 거 제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정리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